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고요. 주식이랑 앞으로 들어올 또 현금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총 자산 30억이고 올해 현금 배당금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1억 이상 돼서.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쭈압이라고 하고요. 직장 생활을 공기업에서 24년 동안 하다가 작년 9월 30일까지 다니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쭈압의 배당 투자 은퇴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에 이제 은퇴를 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또 모습, 파이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쭈압이라 했는데요. 네네. 쭈압이 뭐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런닝만 입고 맨 얼굴로 나 유튜브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자다가 그냥 저 오늘부터 유튜브 시작해요.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제 이름에 끝자가 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쭈를 하나 정해놓고 제가 그때 당시에 먹방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봤던 먹방들이 다 두자였었어요. 쯔양, 희박, 뭐 주연 막 이런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두자로 가야 되겠다. 쭈쭈쭈쭈 하다가 쭈아? 쭈아? 괜찮은 것 같은데? 백수 생활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산만 어느 정도 됐으면 40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잖아요. 백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기에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다른 채널에도 나갔을 때 아니래요. 파이어 맞대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파이어 맞다고. 그래서 그냥 파이어 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어족이라 하면 자산 어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또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 양육도 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50년 정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은 그때는 한번 파이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너무 목표 금액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나중에 그 노년에 또 다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나는 생활비면 1년 생활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5% 배당주에 넣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니까.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물가에 맞춰서 그렇게 잡으신 그러니까 제가 잡았다기보다도 전문가들이 보통 은퇴를 하려면 노후에 생활하려면 10억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있으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 그 5천만 원, 5% 배당주에 계속 넣어서 배당을 계속 받으신다는 전제 하에서. 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고요. 주식이랑 뭐 이렇게 좀 앞으로 들어올 또 현금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총 자산 30억이고 대출은 없습니다. 올해 현금 배당금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1억 이상 돼서 월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 생활 하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한 거예요. 현재 자산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공기업 출신이거든요. 근데 워라밸은 좋지만 사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서 계속 자산을 늘리다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박 투자도 없었지만 크게 손실 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전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어디다가 투자하시나요? 주식 뭐 거의 주식이 뭐 많죠. 네, 부동산은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주식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주식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인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지하 월세방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갚고 전세 가고 또 조금 더 큰 전세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가 아파트 하나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둘이 자산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컸고 신랑은 주식 비중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집 사고 차 사고 조금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니 부동산은 해보니까 이게 오래된 아파트는 계속 수리도 유지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하고 공실 관리도 하고 주식이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수익률을 봤을 때 그 삼성그룹 펀드에 들어가서 뭐 50% 정도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깔끔하다 주식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투자하려고. 결혼식도 안 했고 3천 정도 됐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또 주식으로 계속 굴려서 또 송도에 아파트 사고 또 남은 돈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직장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월급을 타면 한 사람 급여는 무조건 주식 투자, 보너스나 성과급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투자.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사고 팔고 했어요. 주식 매매를 하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지수 수익률보다 못하더라고요. 지수 인덱스 수익률보다 못하고. 그래서 아 이게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여의 절반 이상 항상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배당 받으면 계속 재투자를 해서 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또 분산 투자 종목을 여러 가지로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투자는 왜 해야 됩니까? 이상한 질문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현금이랑 현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디님은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돼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물건이 부동산이랑 주식이에요. 원자재, 금은 달러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물건이고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현금이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대일 때는 그냥 저축하시면 그게 최고죠. 돼지저금통에 저축하는 게 최고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을 들고 적금 이런 거 드는 것도 좋지 않나요? 안정적으로. 금리보다 예적금이 높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율이 낮을 때 특히 사내 대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이자가 낮잖아요. 다 전액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다 대출 받아서 나 투자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뭐 저도 대출 받아서 투자한 적은 있어요. 네, 충분히 다 고려를 한 거죠. 이자 내고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안 하세요? 부동산 투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사람 상대하는 게 일단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실 관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깔끔하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 집에 그 전업 투자자 분들처럼 이렇게 컴퓨터 깔아놓고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성향에 더 맞았다. 그리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5% 배당주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하신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기가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빨리 캐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배당주 했는데 배당주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실적이 나와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는 주식을 받아오고 그리고 실적이 나서 이익금이 생기면 같이 공유하는 거죠. 배당주 종류에는 뭐 배당주, 고배당주, 성장주, 배당 성장주 등등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나오면은 성장주인 거고
배당이 계속 나오면 배당 성장주 아닐까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도 매수하면서 또 매매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박도 없었지만 크게 손실 난 적도 없어요. 꾸준히 수익은 있었는데 기간을 놓고 보니까 이게 지수 투자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게 배당주 투자를 많이 가는 게 약간 배당주 투자가 지수랑 가는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잘 안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나오고 버틸 수 있겠다 장기 투자하면서. 그래서 바뀌었고 5, 6년 전에 들어갈 때 배당주를 찾아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사지? 그러면서 그때 줍줍했죠. 금융주하고 은행주가 그때 당시 되게 고배당주에다가 가격도 너무 쌌어요.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둬야 되겠다. 왜 안 사지? 사람들이. 근데 배당주가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뭐 5% 받아서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뭐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 야 20% 30%는 벌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뭐 30% 20%가 아니라 장기 투자 하면서 그 복리의 효과를 믿은 거죠.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섹터가 좀 몰려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 종목이라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금융지로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가 있고요. 보험주로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이 있고 증권주로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유주, 지주사 등등 해서 수십 가지, 그러니까 3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큰 기업이고 사업 모델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보유 수량은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필요하시면 이쪽에 쫙 올려드릴 수 있어요. 쓰디 쓴 내 계좌